네, 이러면 녹화가 되는 건가요? 아무튼, 네, 이제 녹화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학년도 이제 매운맛 예비 고등학교 2학년 설명입니다. 네, 저는 이정민이고요.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이번 중간고사 때 몇 점이고, 이번 기말고사 때 몇 점이고, 수행평가를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것들은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짜잘짜잘한 좀 전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이기게 하려면 굉장히 큰 그림을, 숲을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은 이제 서울과는 다르게, 물론 이제 서울에서도 뭐 세화고, 세화여고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그 부산처럼 가기는 하는데, 부산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 1, 2를 나가고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을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출제하는 수능이라는 시험은, 어, 이게 물론 이제 중학교 내용도 나오고 고1 내용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수능 직접 출제 범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원의 이 단원에서 출제를 하겠습니다. 수투의 이 단원에서 출제를 하겠습니다 하는 직접 출제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출제 범위가 있습니다. 그 간접 출제 범위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접적으로 출제하는 수능 직접 출제 범위가 수 1, 2, 그리고 이과의 경우 미적입니다. 자, 그런데 수 1, 2 미적을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이 직접 출제 범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부 다 보게 됩니다. 요게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부산 지역의 자사고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 때 수원, 2학년 1학기 때 수투,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을 보게 되고요. 대부분의 서울권 학교, 경기권 학교들은 2학년 1학기 때 수원, 2학년 2학기 때 수투, 3학년 1학기 때 미적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부산에서는 이런 식으로 2-1 때 수원, 투를 같이 보기 때문에 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당연히 고3 때, 고2 때 다 끝나버리니까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해가지고 마치 재수생이 이제 재수생 하는 듯이, 그러니까 재수생이 재수하듯이 이런 커리큘럼을 탈 수가 있습니다. 요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09학번이거든요. 저 때만 하더라도 요런 개념이 좀 적었었는데 이제 사회 현상이 좀 이렇게 뭔가 의대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의대 아니면은 안 가, 뭐 이런 애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재수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재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이게 전에 통계로도 한번 나왔었죠. 어떤 그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통계로도 실제로 의대 정시를 보면은 재수생이 의대 정시 제일 많이 보내고, 그 다음이 삼수 의대 정시, 그 다음이 현역 의대 정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사수 의대 정시였고요. 그만큼 정시를 하려면은 재수생이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상수생도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른바 재수생 컬이라는 게 조금 등장하게 됐고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제 흔히 배웠던 뭐 개념 원리 같은 데서 배우는 이제 일반적인 내신용 개념, 교과서적인 개념들에 덧붙여서 수능적 개념이라는 뭔가 일종의 그냥 사실 말장난이고 워딩이긴 한데, 근데 수능적 개념이라는 게 생겼죠. 왜냐면 교과서 때 배우는 이 개념은 수능 때는 요런 식으로 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개념을 적당히는 안다고 생각하고 수능식으로 개념을 다시 제대로 닦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수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닦을 거예요. 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시대인재나 뭐 아니면 교재적으로는 뭐 한환수, 한 권으로 완성하는 수학이라든지 뭐 요런 재수생을 위한 개념서, 재수생을 위한 문제집, 재수생을 위한 봉투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커리큘럼을 부산에서는 최상위권들 기준 고3 때 탈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커리큘럼이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장점으로는 상위권들이 대학에 가기가 매우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단점은 당연하게도 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 1, 2, 2학년 2학기 때 미적을 다 보려면은 이제 잘못했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최상위권들은 안 그렇겠지만 자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3 때 재수생 쿼리를 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념서와 센 같은 문제서를 하나 풀고, 그 다음에 고쟁이 같은 이제 중급 문제집, 뭐 조금 이제 중급 문제집들을 풀고, 그 다음에 블랙라벨 같은 심화 문제집을 풀고, 네 권이죠. 그 다음에 기출 두 번 풀게 되면은 여섯 권이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같은 거 1, 2회분 정도 풀게 되면 한 8권쯤 될 거고, 교과서 문제랑 학교 부교재 같은 거, 프린트 같은 거 풀게 되면 10권이 됩니다. 그러면 그 10권에 대한 내용을 수원, 수투까지 하면은 이론상으로는 한 학기에 20권 정도 되는 수학 문제집을 풀어줘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6달에 20권, 한 학기 6달이라고 치면 6달에 20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6달이면은 24주인데 이걸 20권을 풀려면 거의 매주 한 권 수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중학교 때 선행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원리랑 센 같은 것들을 중학교 때 했다고 치고 이제 겨울방학 때 어마어마하게 빡센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방학 때 굉장히 빡센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개념 원리랑 기본적인 문제집, 그러니까 RPM 같은 게 풀렸다고 가정을 할 건데,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수원2를 까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학기 기말 끝나고, 이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 1월 달이 되기 전에 호다닥 이렇게 2주 반 정도 동안 중학교 때 배웠던 선행 내용들을 후딱 빨리빨리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그 겨울방학 때 중급 문제집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타게 되면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 1, 2를 해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미적분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근데 여름방학은 겨울방학에 비해서 굉장히 짧죠. 그치만 그 내용을 전부 다 여름방학 때 미적분을 와장창 공부를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고2 때 수학이 거의 끝난 상태로 졸업을 하게 되고 고3 딱 올라가면서 재수생 커리를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가능만 하면은 정말 정말 여유롭게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애들이 이제 대학 수능 치고도 애들이 이제 대학 가고 나서 저한테 꼭 연락이 와요. 왜냐면은 자기가 고3 때 수학이 얼마나 편했는지를 고1, 2 때 제 커리큘럼을 타고 나서 이제 딱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위권 애들 입장에서는 대학 가기가 좋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커리큘럼을 돌리는 거에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애가 좀 수포자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좀 사춘기다, 공부할 동기부여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안 보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무리하게 매운맛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근데 이런 커리큘럼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요 커리큘럼을 이번 교과과정 변형, 그러니까 15 개정 교과과정이죠. 이제 우리 애들이 마지막 그 해당 교과과정의 1호 개정 교과과정의 마지막 커리를 타게 되는데, 제가 1호 개정 교과과정 딱 나올 때부터 학교 커리큘럼을 보고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안을 해냈고, 그 결과 애들이 수학에서만큼은 정말 정말 유리하게,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제 매운맛, 역대 매운맛 애들이 얼마나 대학을 잘 갔는지는. 그리고 대학을 잘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수리논술이었습니다. 왜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죄다 끝내놓고 제가 이제
서술형 첨삭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서술형 첨삭까지도 해서 이제 고3을 올라가면은 수학적인 능력치도 굉장히 있으면서도 굳이 논술학원에서 첨삭을 받지 않더라도 이때까지 받아왔던 첨삭들이 있기 때문에 실력 플러스 서술하는 능력치가 곧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논술도 잘 보고 수능도 잘 보고 해가지고 수학이 끝난 상태로 가니까 다른 과목에 시간 쓰기도 굉장히 좋고 반대로 수학 하나만 가지고 수리논술 의대를 지역 인재든 뭐든 다 뚫어가지고 잘 대학을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커리에 가능하면 이 커리를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정리를 하자면 중등 때 혹은 지금 1월 달 시작하기 전에 프리시즌 때 어떻게든 수 원투 개념을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열심히 계산력도 길렀고,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감도 좀 잡았고, 내신도 좀 잘 받았으면은 이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당히 감이 들릴 거예요. 감이 올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예비 고의 겨울 방학 때 기출 문제도 풀고 심화 개념도 풀고 수능적 개념도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온갖 내용들을 전부 다 습득하고 체화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도 잡고 수능도 잡아주자 이런 게 목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양운, 센텀, 회강 같은 학교에서 1등급을 받기, 9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요 커리큘럼이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출도 풀고, 심화 개념도 하고, 등급 문제집도 풀고, 수원도 하고, 수투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이게, 겉핥기처럼 이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큰일 납니다. 그냥 얄팍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남들 2달 할 거, 그러니까 남들 1년 할 거를 한 학기에 끝내자는 마인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기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게 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수능 직접 출제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수원2 들어가게 되면 이때까지 했던 수상하 기출 문제 푸는 거랑 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단 문제 수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왜냐면 수상하 기출 문제 해봤자 어차피 고1 모의고사들 몇 개가 끝인데 근데 수 원투는 역사도 오래됐을 뿐더러 고2 모의, 고3 모의에서 이제 전부 다 수 원투를 출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 양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고3 때는 심지어 3월 모의, 5월 모의, 6월 모의, 7월 모의, 10월 모의, 9월 평가원, 11월 수능 이렇게 횟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찰이나 사관학교까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들을 100%다 다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일단 이번에 겨울방학 때 애들 좀 하는 거 보고 생각을 할 텐데 아무튼 그 기출문제를 얄팍하게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저건 저렇게 푸는 거야 그렇게 안 하고 얄팍하게 하면 안 되고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제대로, 아까 전에 제가 실패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포자 되기 때문에, 수포자 안 될 수 있게끔 매번 시험을 칠 겁니다. 매번 시험을 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면서도 다양한 접근법, 다양한 풀이법들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이냐. 예를 들면 올해 쳤던 2025학년도 6월평가원, 그러니까 올해 쳤던 거죠.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풀이가 정말 많죠. 제가 풀이 이제 6개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들을 다 보여주고 애들이 너네 실제로 한번 해봐. 그 다음에 너네 최초로 이렇게 문제 보자마자 제가 이 풀이들을 주룩 던져주진 않을 거잖아요. 너네 한번 풀어볼래?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 게 어떨까?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런 개념을, 수능적 개념을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다양한 관점들도 풀어줄 거기 때문에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생각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수 원투가 대략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알면은
조금 더, 제가 말을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애들이 이제 어디서 힘들어 하는지, 저기서 힘들어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건데, 굉장히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수로그, 막, 이렇게 뭐, 지수로그 함수.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뭐, x제곱, 뭐, x세제곱,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는 수원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지수적인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이제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함수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거예요. 영어 막 가득한 거. 그런 함수들도 굉장히 주기성도 가지고 막 최대값도 가지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런 여러 가지 특이한 종류의 그래프들을 다루게 될 건데, 요 그래프 다루는 거는 수학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합성함수랑 역함수랑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들도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기 이제 가능하려면, 고1 때 증명된 수학적인 능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활용이 나올 텐데 여기는 이제 도형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중학교 때 1학기가 있고 2학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2학기 때 내신이 조금 괜찮았어야 도형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2학기 때 도형을 주로 다루니까요. 그래서 중학교 때 도형의 개념이 종종 나올 겁니다. 도형은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수상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도형이 갑자기 잘 되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도형 나올 거고요. 세 번째로는 수열. 1, 3, 5, 7, 9, 11, 13, 15 이런 식으로 2씩 증가하는 수열. 뭐 1, 2, 4, 8, 16, 30 이렇게 되는 이렇게 수열된 그러니까 수가 나열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뭐 옛날에 케모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숫자 놀이 같은 거 좀 많이 했으면 조금 잘하는 경향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이에요. 이제 여기 도형 나오죠? 상하함수 활용될 도형 이렇게 보조선 그어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 나열은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 나열해가지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저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 찾아내는 능력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세 개의 단원이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수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일반적인 함수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x, x제곱, x세제곱 이런 함수들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미적분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배울 미적분에서는 좀 빡센 종류의 뭐 이렇게 아까 여기서 나왔던 이런 함수들의 미적분에 대해서 배우는데 수투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다항함수들, 뭐 x, x제곱 이런 것들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다루게 될 건데, 근데 미분과 적분을 가로다가 이제 때려 넣지는 않고요. 이제 요런 그 순수가 있습니다. 이제 함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분과 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미분이 뭔데 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1단원에서 배울 거고요. 2단원에서는 얘들아, 그래서 이게 미분이라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내릴 거야, 미분은. 세 번째로는 3단원에서는 야, 그래서 미분을 활용하면 이런 걸 할 수 있어. 를 말하는 거고요. 4단원에서는 자, 그럼 이번에는 적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과 적분을 잘 써먹으면은 적분의 활용까지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투 같은 경우에는 1단원을 못하면 2단원이 안 되고, 2단원이 못하면 3단원이 안 되고, 3단원 못하면 4단원 안 되고,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때, 부산이라서 가능한 커리큘럼,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화면 보이시죠? 보이시면은 채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네, 제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화면이 보이시는 거죠? 네. 제가 사실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하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요런 이제 그 아까 수능적 개념이네 뭐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킬러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풀이가 길지가 않죠. 수능적 개념을 좀 잘만 쓰면은 좀 짧은 풀이들도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투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면 돌수록 풀이들이 굉장히 간결해집니다. 이 간결한 걸 누가 어떤 식으로 잘 가르치느냐가 강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한데요. 저희는 그, 이제 이런 그 간결한 풀이들을 최대한 기본적인 정석적인 풀이를 먼저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좋은 풀이들도, 그러니까 간결한 풀이들도 주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수투를 여러 번 돌릴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점, 저런 관점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다면 수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풀이를 이렇게 하면 간단해져, 저렇게 하면 더 간단해져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시킬 겁니다. 물론 기본에 충실한 상태에서 연습을 시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들이 간결해지는 걸 연습하다 보면은 이제 수투에서도 미적분을 다루고 미적분에서도 미적분을 다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요건 이제 미적분 내용이거든요. 미적분 킬러들은 풀이가 간결하게 적어도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게 요런 문제들, 이건 미적분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요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심플하게 제가 할 수 있도록 수투에서부터 간결하게 만들어낼 거예요. 수투에서 이렇게 간결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나중에 미적분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이런 식으로 간단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1월 달에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전에 남들은 뭐 휴가를 가네, 뭐 어영부영 2주, 3주 이렇게 버릴 시간에 저희들은 그 2주 반 정도 요때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겁니다. 2주 반 동안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건데, 이번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올해 진짜 하나도 안 쉬었거든요. 제가 주 7일 일하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주 7일 일하는데, 월화수목금토일 전부 다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설날 때도 한 번도 안 쉬었고, 5월 5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추석, 설날, 추석, 그 다음에 이번에 무슨 10월 1일 공휴일, 10월 3일 공휴일 전부 다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한 번도 안 쉬어서 이번에는 한 그래도 3일 정도, 3, 4일 정도는 좀 쉬고 싶어서 일정을 봤더니 우리 애들 이거 빡빡하게 나가게 만들려면은 이거 1월 시작하자마자 엄청 빡빡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개념을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봐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수민 쌤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어 제가 2번 정도 빠지게 되면은 이게 커리큘럼이 완성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대신 이제 한 2주 반 정도만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요거 개념 빨리 애들 좀 떼주고 1월 달에 제대로 제가 바로 합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거의 이제 9월 정도부터 저희가 요거를 기획을 해서 교재랑 이런 것들 다 요때만을 위한 교재가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 빠른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이때만을 위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원래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 시간에는 강수미 쌤이 들어가실 건데 근데 제가 휴가 가는 그 2번의 수업을 제외하면은 저도 어차피 그 시간대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연속성이나 끝까지 이제 개념을 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수미 쌤이 수업을 해줄 건데 저도 이제 휴가 때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요 시간대에 애들을 봐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운맛은 수원이 화목대 2시에서 11시까지, 2시에서 11시입니다. 그 다음 수투는 수요일, 일요일에 2시에서 11시인데, 요때 일요일이랑 수요일에 다른 학원 잡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수원의 경우에는 우리 애들이 지금 시간대가 다 확보가 돼 있죠. 화목에, 요때. 화목의 시간에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오자마자 시험 치고 나면은 제가 심화 개념 와장창 판서로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그 개념 이용해 봅시다. 1시간 동안 애들이 개념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 거고, 그걸 가지고 제가 그 문제들을 풀이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와서는 너네 이제 기출문제 풀어봐. 풀었지? 그러면은 풀이해줄게.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쉽게 풀려. 다양한 풀이들이 생겨. 그 다음 또 9시에서 10시까지는 심화 문제, 어려운 거 킬러 문제 한번 맛보기로 풀어보자. 그러면 심화 문제
제가 또 도와줘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하는 게 4시간 정도 되고 애들이 문제를 푸는 시간이 4시간 정도 될 텐데 근데 수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 시간이 확보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4시간 동안의 수업 내용을 전부 다 몰아 넣어버리고 뒤에 4시간 동안에는 여기서 이제 시험 치고 적용 문제 풀고 질의응답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제가 넣어서 놓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매운맛 친구들은 확보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화요일, 목요일 2시에서 11시 확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일요일은 2시에서 6시까지만 확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7시에서 11시까지는 제가 질의응답을 해주긴 할 건데 막 판서를 엄청나게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자체 교재는 어차피 제가 엄청 잘 알아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원은 이런 식으로 돼서 네,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잘못 쳤습니다. 이거 2월까지입니다. 2월. 2월. 당연히 이거 1월 29일이 아니라 2월 마지막입니다. 네네. 전부 다 2월 마감입니다. 2월. 네. 2월, 네. 아마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16회입니다. 16회. 15회인가 16회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2월까지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과제를 줄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과제를 줄 겁니다. 시험을 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지금 6개의 시험을 다 쳐야 됩니다. 센터고에도 다 쳤습니다. 네, 목요일에 제가 과제 줄 겁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있으시면은 네,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